6월 27일 생생 주식입니다. 제가 6월 24일 화요일인데요. 바로 이날이죠. 이날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관련해서 트럼프가 코멘트하면서 지수가 급등을 했었죠. 종가 지수가 고점 마감할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날 바로 장 끝나고 나서 생생 주식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추가로 오르면, 그러니까 이날은 상관없지만 다음날 추가로 오르면 이격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물과의 충돌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이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바로 다음날 추가 상승하면서부터 내리 3거래일째 매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맞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날 그랬어요. 이날 이제 주식장인 분들하고 멤버십 분들하고 이제 했던 부분을 그대로 얘기하면은, 이날 지수가 빠지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밑꼬리 달고 플러스로 마감됐죠. 그러나 제가 몸통이 음봉이다, 이거는 계속 매물과 충돌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 영역을 의미한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날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제 지수가 많이 빠지다가 다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5일 우위로 마감되면서 밑꼬리가 달렸죠. 그러나 또 몸통이 음봉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낙폭을 많이 줄였지만은 여전히 매물과의 충돌 영역이다, 여전히 확인 병행이 필요하다, 오늘도 매수하지 않는다 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강했는데도 한국 증시가 오늘 하락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최근 한국 증시가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상승 과열에 따른 과열 해소 성격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미국 증시하고 상관없이. 그죠? 한국 증시는 이제 신정부 들어서 3,000을 넘어서 3,100포인트까지 돌파를 했지만은 상승 과열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걸 안고 3,000을 돌파하다 보니까 이제 상승 과열 해소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제가 여전히 안고 돌파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만 3,000을 넘어서, 제가 3,000포인트는 어차피 확실하게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3,000을 넘어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어떤 여건과 분위기가 모처럼 만들어진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조정과 매물 충돌이 나오더라도 이를 갖다 놓고 어떤 상투니 꺾어지니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관건은 이 일부 후퇴가 어디까지냐, 바로 이런 부분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방송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외국인들, 자, 첫 번째 날은 수요일은 기관과 외국인 매도로 밀렸고요. 두 번째 날 어제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로 밀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기관은 샀는데 외국인 매도가 더 강해지면서 지수가 밀린 거죠. 근데 한 달간의 누적을 보면요, 여전히 외국인이 순매수 누적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3일간 팔았어도 3조 2,533억 원의 코스피 매수 누적을 갖고 있어요. 최근 한 달 기준에서 놓고 볼 때. 따라서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여전히 추가로 더 매도할 거냐, 아니면 이쯤에서 매도를 끝내고 다시 매수로 전환될 거냐, 이게 지수의 변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급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일단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연계해 갖고 살펴볼 때는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이 화요일 날 만든 상승 갭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상승 갭입니다. 이 상승 갭을 메우는 개념인 거죠. 이 상승 갭의 하단이 3,019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빠져야 갭이 완전히 메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000포인트 돌파는 신정부 들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3,000포인트 돌파하는 날 대통령도 지수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코멘트를 했었죠. 그만큼 3,000포인트 돌파는 신정부 들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물과의 충돌이 나오더라도 3,000포인트 다시 재하향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향을 하더라도 3,000포인트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앞서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5일 이평선과 21이평선의 어떤 기술적인 영역입니다. 제가 5일 이평선을 타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하나의 상승 파동의 마디,
그리고 나서 다시 매물 소화를 거치는 자리. 그러나 여기에서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다시 5일 이평선 지지로 올라가는 또 하나의 상승 파동의 마디. 그리고 21 이평선 깨지 않고 등락해 나가는 이 전반적인 과정은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따라서 오늘 5일 이평선을 하향하고 마감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간다면 여전히 이 상승 기조는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냐면 이평선이 정배열로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5일, 20일.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나오면서 60일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평선의 정배열이 형성해 나가고 있는 자리 있거든요. 이평선 정배열에서는 조정이 나올 경우 21선이 강한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상의 세 가지를 우리가 종합해 볼게요. 이상의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자, 첫 번째 3019포인트 전후 또는 3000포인트 전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019포인트 전후, 3000포인트 전후. 어차피 지금 21 이평선은 2920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매물과의 충돌로 눌리더라도 3019포인트 전후 또는 3000포인트 전후에서 어느 정도 다시 지지력을 갖고 움직이고, 21 이평선은 그 사이에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격을 좁혀주는 그러한 모습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정 눌림은 어차피 이거는 장을 꺾는 게 아니고 역사적 신고점을 만들기 전에 상승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이니까 깊이 빠진다기보다는 2019포인트 전후 3019포인트 전후 또는 3000포인트 전후, 3019포인트 전후 또는 3000포인트 전후 정도까지 가격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21 이평선과 이격이 좁혀진 상태에서 약간의 옆으로 횡보 등락하는 기간 조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재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쪽으로 시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서 다음 주 우리가 좀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움직여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3019포인트, 3000포인트 쪽으로 안 오고 3075포인트, 3075포인트를 다시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시장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제가 원칙적으로는 제가 3019포인트 전후, 3000포인트 전후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횡보 등락하면서 기간 조정까지 약간 거치다가 재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보는 예상 흐름이고요. 만약에 제 예상보다도 더 강한 장이 되려면은 3019포인트 쪽으로 안 오고 3075포인트를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돼요.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 시장 흐름을 체크해 나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일진전기 같은 종목은 상승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일진전기 이런 종목은 우리가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 같이 공식적으로 매매해 가지고 쭉 오다가 이제 여기에서 수익을 내고 팔았죠. 이때는 일단 막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때 그랬어요. 여기에서 일단 좀 저항이 나올 것 같아서 차익을 하는데, 수익을 챙기는데, 다만 이 종목은 궁극적으로는 더 올라가는 패턴이다. 그래서 조정이 이후에 나왔을 때는 이 종목을 다시 좀 사서 또 가져가실 분들은 조정이 나올 때 저가에서 다시 매수해서 보유를 해볼 수는 있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그때도 또 드렸었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일단 아직 장이 살아 있어요. 조정은 나왔어도.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런 류의 어떤 종목들을 잘 골라서 우리가 또 매매를 하면서 또 수익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어쨌든 장은 뭐 조정이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입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해하지 마시고 이걸 어디에서 다시 기회를 잡을 것이냐, 여기에 좀 주력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 주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